안녕하세요. 스타리스TV 이청규입니다. 상법상 회사를 보면은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인 하면은 주식회사 형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주식회사보다도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편한 유한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한회사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상 회사 중에서 물적회사의 대표적인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인적회사의 대표적인 것은 한명회사인데요. 이 2가지 회사의 장점을 가져다 쓴 게 유한회사인데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형태를 가져다 쓴 거고요. 인적회사의 한명회사의 장점은 즉 자유롭게 의사결정하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장점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설립 절차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설립할 때요,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검사인, 즉 주주가 아닌 사람의 검사인을 선임해서 검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검사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을 하는데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발기 설립만 인정되고 모집 설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본금을 모집해서 설립하는 모집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주주도요, 출자자를 주주라고 부르는 반면에 유한회사는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요,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 인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때 첨부되는 서류가 공인회계사의 검사 보고서 하고요, 감정평가 보고서가 첨부가 되고 절차상 승인 나는 때까지 보통 길게는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이들 서류가 필요 없고요, 설립 기간도 한 달 이내, 짧게는 2주에 끝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금을 납입할 때도 자본금이 10억 넘는 경우에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금 납입 보관 증명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10억이 안 되면은 잔고 증명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금이 10억이 넘는 경우에 정관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10억 넘는 경우에는 정관 인증을 받게 되고요, 10억이 넘지 않으면 인증은 불필요합니다만 유한회사에도 똑같이 그런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 자본금도요, 똑같이 100원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과 출자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라고 부르고요, 유한회사는 출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식인 경우에는 불완전 유가 증권이지만 유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유가증권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양도는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양도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식회사도 유한회사도 양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등기는 필요 없고요, 정관으로 규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주권 발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원칙이 성립 후 지체 없이 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주권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고 그런 것들을 주주에게 통보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유한회사도 주권을 발행할 수 있나, 출자자에 대한 증서를 발행할 수 있느냐,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시식이나 무기명식 증권은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종류 주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인 경우에 이익배당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그런 형식의 주식인데요, 종류 주식은 이익배당에 대한 종류 주식, 의결권 제한에 대한 종류 주식, 상환 주식, 전환 주식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식회사는 발행이 가능한데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자기주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 상법 341조의 2에서 특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합병한다든가 그 다음에 회사의 권리행사,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자기주식 취득, 세 번째는 단주가 발생했을 때에 자기주식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합병한다든가 이랬을 때 합병하는 걸 반대하는 경우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런 4가지에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이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는요, 주식 소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본금 감소, 즉 주식 수가 감소하고 자본금도 감소하는 주식 소각인 경우에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익 소각, 주식 수는 감소하는데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 방법인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가능하지만은 유한회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주라고 부르고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소집 통지를 할 때에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원칙은 D-15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자본금 10억이 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11일 이내에 통지하면 됩니다.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D-8일 이내에 통지하면 됩니다. 소집 절차 생략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면 결의 사항인데요.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 결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인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사원총회에서 결의하는 게 특별 결의, 보통 결의가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인 경우에 특별 결의는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고 동시에 그 찬성한 사람이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유한회사는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그 찬성한 사람의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통 결의인데요.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과 동시에 그 찬성한 사람들의 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유한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 출석만 하면 되고요. 그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결권은 이루어집니다. 법인이 출자하는 관계를 보면요, 자회사, 모회사 등에 서로 출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양쪽 다 의사결정을 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요. 따라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3명 이상을 선임해야 됩니다. 10억이 안 되면 2명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이사의 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1명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사의 종류도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내이사, 사회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이런 명칭이 아니고 그냥 이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대해서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유한회사는 이사회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이사가 5명이라 하더라도 이사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무조건 이사의 과반수 이상으로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대 제도인데요. 똑같이 주식회사처럼 공동대표, 각자 대표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선임해야 됩니다. 즉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겠고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상관없이 감사를 선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음은 임원에 대한 임기 제도인데요. 주식회사인 경우에 이사는 3년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감사인 경우에는 3년 내 최종 정기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임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데요.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가 되면은 연장을 해야 됩니다. 중임 등기를 하든 변경 등기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유한회사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상 편리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를 봅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텐지만은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타 기관에서 증서를 발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주식회사인 경우는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채권 발행하게 되면은 유통을 해서 다른 3자한테 양도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채권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회사를 운영할 때 회계
분해를 해야 됩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상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일반 기업의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가 조직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요.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 인가가 불필요합니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 인가를 받는 등 앞에서 설명한 현물 출자와 똑같이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병 분할에 대한 얘기인데요. 합병인 경우도 주식회사를 주식회사로 합병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유한회사를 유한회사로 합병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분할도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로 분할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한회사를 유한회사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법이 현재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요. 동일한 회사 형태끼리는 합병이나 분할이 가능하지만은 동일하지 않은 형태인 경우는 합병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병 분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동일한 형태의 조직 변경을 한 후에 합병 분할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유한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한회사의 단점으로 몇 가지를 짚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모집 설립할 수 있는데 유한회사는 불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요. 자기 주식 취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익 소각을 할 수 없다는 점. 세 번째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네 번째는 사채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다섯 번째는 회사를 공개해서 상장을 시킬 수 없다는 점. 이 5가지 중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이익 소각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가족법인이라든가 소규모 회사들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는 거의 불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장점이 많으면 많았지 주식회사보다도 단점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유한회사에 임원의 임기 제도가 없다는 것, 임원의 숫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들 수 있겠고요. 현물 출자할 경우에도 법원 인가를 받지 않아서 절차가 간편하다는 것,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할 때에도 법원 인가를 받지 않아서 간편하다는 것, 이런 등등 장점이 굉장히 많아서 가족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소규모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유한회사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치 TV의 이청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